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다 전해드릴게요. 이항영 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가 10% 조정 예상 그 근거는입니다. 10%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어떠한 경우라도 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조정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한번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잇따른 목표지수 상향이 분명히 최근에 월가의 분위기에 맞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S&P 500이 오늘도 18번째 금년 들어서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하루가 되겠고요. 다우지수도요 한 10포인트만 올라가면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시장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부 투자 전략가들은 여전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5에서 10% 조정 언제라도 가능하다란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그런 쪽으로 좀 위주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에는 S&P 500과 나스닥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월가의 아이비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빠르게 지금 목표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5,100포인트 정도가 지금 월가의 평균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5에서 10%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소수 의견일 수 있겠지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직선으로 올라갈 수만은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거래일수가 100일째요. 고점 대비 지금 S&P 500이 2% 조정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한 5%, 3에서 5% 조정은 1년에 한 17, 8번이 있는 거였는데 그것도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10% 떨어진 거는 작년 10월이었고 그 회복 기간도 한 달도 걸리지 않은 채로 지금 상당히 시장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요. 아카데미 증권의 피터 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요. 급격한 반등이 계속되기보다는 5에서 10% 정도 하락 조정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것을 저희가 동의할 수 없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좀 냉정하게 위아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시장은 악재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것이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금리가 내렸지만요. 지난주 한 주만 보면은요. 10년 금리가 주간 단위 10월 말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장중금리는 11월 이후 최고치 4.39%까지 갔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이 되겠는데 한국 시간으로요. FOMC의 점도표가 만에 하나 조정이 있다거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립금리가 상승되는 것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시장은 좀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과 유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거비용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상품 가격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바로 이제 유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현실적인 장바구니 물가랑 발표에서 물가랑 약간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하향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연준이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수의 전문가들은 $80 전후에서 유가가 하락하기로 기대했으나 지금 지정학적 불안도 여전하죠. 유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소비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좀비와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힘들 것 같지만 또다시 계속적으로 소비를 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현실이 계속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요. 고용시장이 약간씩 조금씩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면 이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은요. 미국의 소비가 약간 꺾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소수 의견이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무리해서 레버리지 이렇게 무리해서 하시기보다는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가 미국 주식의 기본 전략 전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도 S&P 500 기준으로 장중 잠깐 18번째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부분 체크가 되었고요. 피로감이 누적되는 느낌입니다. 월가의 분석 들어봤고요. 당분간 여러분 채권 금리 참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10년물을 중심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살펴보시죠. 마켓 아침입니다. 차세대 AI 슈퍼칩 블랙웰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젠슨 황이 가죽 자켓을 멋지게 입고 이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그런 기조 연설, 또 AI 새로운 칩의 공개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기대감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시 엔비디아였다라는 분석. 월가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처음에 자신들의 새로운 칩이요, 블랙웰을 공개하는 정도였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시간 내에서 출렁거렸죠. 오늘도 한때 2, 3% 떨어지다가요, 플러스 1%로 이제 끝났는데요. 어제도 계속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젠슨왕이나 CEO나 그런 관련된 인물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구체적으로 가격을 얘기 안 했지만 오늘 발표한 경우에는 오늘 이제 개당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기존 모델과 큰 차이 없고 약간 올라가는 정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서 소위 이런 새로운 칩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꿈을 제시했고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도 큰 변화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말은 이제 신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 불가하다는 얘기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눈 와중에 많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고 기술적인 얘기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자체를 갖고 어제 오늘까지 나온 월가 IB들의 평가와 코멘트만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4곳 정도가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투자 의견은 바뀐 곳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3, 4일 동안의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의견은 나올 것 같습니다. 켄터 피처랜드라는 곳인데요. 최소 2025년까지요. 확고한 기술 격차가 유지 가능하다면서 1200달러의 목표 주가 확인했습니다. 트레이트 증권에서는요. 1177달러로 이번 주 지난주 말에 목표 주가 올려놨는데 재확인했고요. 개발자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및 모델 분야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1, 2년 내 수요 위축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로젠블렛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목격한 중에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블랙웰이었다.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이 매진되고 있고 목표 주가는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중에 하나인데요. 1,400달러를 재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스티펠입니다. 기존의 H100의 출시 시기 대비 훨씬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했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새롭게 이제 소위 엔비디아의 친구 반열에 올린 것들도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초대형 기업이 고객사 명단에 올라놨고요. JP모건은 신제품 출시의 공격적인 흐름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제품이 나오고 경쟁사와 격차가 더욱더 커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아예 목표 주가를 879에서 1,00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AI 성장의 핵심 조력자로서의 엔비디아의 강력한 위치를 재확인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도 목표 주가를 올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840에서 970달러 올려놨고요. 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의 긍정적인 주장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라든가 옴니버스, 로봇, 어저께 로봇을 보여드린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로봇 공약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요. 블랙웰을 통해서요. 엔비디아는 대규모 언어 모델 교육본에서 선도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서스키아나도 AI에 대한 리더십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 올린 1,0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이후에요. 최소 8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엔비디아는 젠슨 황 CEO의 첫 번째 기조 연설과 또 두 번째 연설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는데 AMD는 좀 급락을 나타내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오늘 반도체 지수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것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CNBC입니다. 차세대의 대세, UBS가 IT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IT 다음으로 땡땡을 주목하고 있다. 의료, 녹색, 기술, 다양한 테마들이 나왔다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얘기죠. UBS가 얘기하는 것은 AI를 중심으로 한 IT 핵심 그러면 성장주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는 소위 AI 등을 이용해서 기존의 다른 섹터, 다른 산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라든가 사이버 보안 등 기술을 통해서 의료 기술, 녹색 기술, 핀테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의 관점입니다. 그중에서 한 두세 개 종목만 말씀드리면 맥케슨입니다. 맥케슨은 쉽게 얘기해서 의약품의 도소매라든가 그런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수많은 이제 고객 환자 그리고 유통에 대한 제약에 대한 기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제약이면 제약 그리고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맥케슨은 워낙 좋은 기업이지만 여전히 사상체 효과를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트라이커는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병원, 정형외과 그런 큰 병원에서 다들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공관절이라든가 인공안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고관절 수술이라든가 그리고 척추 수술에 많이 이미 써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AI라든가 것이 접목되면서 훨씬 더 로봇 수술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로 또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업계 슈퍼을 중에 슈퍼을이죠. 바로 ASML인데요. 최근에 이런 고도 경제, 고도 어떤 설비가 필요한 시장에서 반도체 업계의 독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시장 선도적 위치로 차지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에 주가가 좀 쉬고 있는데요. 여전히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요. 연구개발력이 워낙 탁월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나우라든가 대만 반도체죠. TSMC 등도 리스트에 편입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다음으로 뭐가 주목이 되느냐라기보다 AI의 혁신 기술이 어느 쪽으로 확대가 먼저 되고 좀 더 잘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점이 되겠네요. 네, 오늘 소식이 여기까지 듣고요. 더 자세한 것을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